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월요일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첫 번째 월요일 오후 지나가고 있지요. 자, 오늘 코스피의 강한 흐름, 그 뒤에는 이쪽이 있죠. 반도체 쪽에서의 랠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13만 전자의 70만 닉스 터치,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하시겠죠. 이렇게 불을 뿜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황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거래일도 강했고요.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나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에너지가 지금 7% 전후로 이틀 연속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시작일까요? 호재에 대한 주목도 조금 더 높일 필요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은 장은 확실합니다. 예, 올라도 어렵고요. 네네. 사실 이런 장이 심리적으로 이제 포모가 오기 때문에 더 매매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장 초반에 바이오들이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들은 이제 빨리들 다들 매도하고 아마 소부장 단으로 많이들 가신 것 같은데, 소부장은 오히려 윗꼬리가 좀 달리고 바이오들은 지금 뭐 몇몇 종목들은 신고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하락 종목이 사실 더 많은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3% 가깝게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더 강력하게 또는 되는 종목들만 계속 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도 한 6, 7%대 상승이 이틀 연속 나오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게 고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랑 지금이랑 비단 뭐 다를 건 없었지만 이제 그때는 사실 돈의 힘이 조금 더 강력했던 부분이 좀 강했었고, 네. 지금은 그것보다 실적 펀더멘탈에 더 기대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를 전후로 조금은 세론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티은행에서 이제 뭐 150조까지도 불렀습니다. 네. 근데 아직 FN 가이드 보시면 우리나라 증권사들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 2026년 추정치가 9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 목표치 상향이 훨씬 더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상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 또는 이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이제 그 욕구가 많이 생기다 보면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없으신 분들은 그때를 잘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전략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이 고점일지언정 지금 누가 삼성전자 오늘이 고점입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들고 가시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팀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상향도 나오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2025년 영업이익이 39조, 40조 정도니까 뭐 2배 정도로 네. 지금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주가 수준을 본다면 주가가 얼마만큼 뛰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익단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왔어요? 1분기 것까지 끌어쓴 거예요? 아니면 더 끌어쓴 위치라고도 볼 수 올해 있어요? 150조 가면 네. 지금 소부장보다 사실 더 싼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는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소부장들은 종목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거라고 봐요. 어떤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기판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떤 종목들은 후공정단의 기대 또는 여러 가지 이슈로 더 세게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부장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특히나 이런 소부장,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것들이 수급 논리까지 꼬이면서 어려운 거죠. 근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올해 영업이익 확인 1분기가 이 정도라고, 이제 연간이 이 정도니까 최소한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추정치가 제대로 가겠다, 안 가겠다. 틀을 여면 최소 1분기 이상은 더 지나가 봐야겠죠. 이게 틀렸다, 안 틀렸다를 확인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코스피에선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거와 동반해서 조금 이제 소부장단은 조심스럽게, 지금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겠죠.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면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올해 팔아야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직은 많이 올랐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일단 보시되 뭐 지금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있어야겠죠. 네. 근데 어렵긴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대응법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김진경 본부장이 앞서 뭐 팀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잠정 실적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 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7일, 8일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자, 이런 변동성에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항상 좋았다고 하더라도 세론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걸림턱이 될 수 있다. 이 잠정 실적 전후로의 대응, 최선의 선택지는 본부장님의 시선에는 어느 쪽일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사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CES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유독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주요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좀 기대를 반영하고 있지만은 특히나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연일 계속 상승을 했던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난다면은 또 하나의 재료가 일단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로이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제 2026년 오랫동안의 이 사상 최대치 달성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사실 전략을 세우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렇게 연속으로 좀 올라온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한 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한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세로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또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조정 이후에 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그런 좀 전략을 다시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현재 보유자 분들이라면은 일단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둘러싼 환경 자체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의견 들이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전략 매도로 대응하신다라기보다도 일정 부분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다시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분위기가 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물론 다른 쪽으로 어떤 수급 이동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량으로 우리가 좀 정리해보자 이런 의견보다도 수익권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실 필요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분 중심으로 본부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반도체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연초에 더 셈법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소부장단 중심으로 전략 조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전에는 사실 이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일제히 뭐 인프라 쪽까지 뭐 장비 일제히 강했습니다만 오늘 오후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종목별 차별화 구간에서의 소부장단의 전략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부장단의 경우는 이 반도체 투톱보다도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의 어떤 초호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온기가 확산되면서 그만큼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DI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IST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수주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투톱도 이제 달려나가고 있지만은 이 소부장단의 경우도 물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소부장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지만은 그만큼의 변동성은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이 소부장 관련주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반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에 개별주 중심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이제 한 종목에
좀 집중하신다라기보다도 여러 종목을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관점이라고 하면 워낙 빨라서 본부장님 짧게만요.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내 종목이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네, 만약에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안에서 좀 움직여지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 하시면은 조금 어느 정도 탄력 붙는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의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속도감이 빠른 종목보다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른 종목, 물론 속도감이 느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바닥권이라든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높은 종목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큰 틀에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결고리도 분명히 있겠죠. AI 쪽에서의 붐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그중에서도 오늘은 SMR 원전 키워드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 팀장이 오늘 원전이 장 초반부터 강합니다. 지금 전력반도체 SMR 세제 혜택 더 준다라는 이 단독 보도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장의 영향으로 봐야 될지 어떠한 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강하네요. 더 기대해도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사실 장 초반 넥스트장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장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미국에서 SMR이 좀 많이 올라왔죠. 강했어요. 네, 강히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날인데 다행히도 그걸 맞춰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이제 슬슬 흔히 말하는 옥석가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AI로 인해서 살아남을 기업들, 살아남지 못할 기업들 네. 또는 주변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점점 뭔가 매기가 확산이 되거나 이제 수혜자와 비수혜자들 또는 작년까지는 AI로 뭔가 다 붙어 있으면 프리미엄이 돼서 다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에너지라고 전기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원전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 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특징적인 게 캐터필러 같은 이제 그런 뭔가 중장비 회사들도 많이 안 올랐을 것 같지만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다 보니까 그런 중장비 회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전기를 하는 기업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바닥에서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최근 한 석 달이 되게 재미가 없었죠. 맞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와중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했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일정 부분 떨어지면 계속 주식을 샀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 트리거가 언제냐였던 건데 그게 이제 오늘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정도의 상승은 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봐서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부터 접근을 하셔도 예를 들어서 한 석 달 전에 사서 다른 종목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매매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 종목은 사실 그동안 기회비용을 번 셈이잖아요. 이 종목 그렇죠. 매매 안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원전은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고요. 안 좋으면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비싸라고 될 수 있습니다. 딱 그 백지장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올해는 아직은 조금 더 우호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원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도 동일한 의견이실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원전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해서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의 물음표는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앞서 나온 국내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까지 받게 된다면 앞에 8 넘어서 뭐 1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원전주들이 먼저 상승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떤 이제 정부에 대한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반도체주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전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해질 것으로 전망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원전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함께 이런 분위기를 차고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에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상황이고 또 SMR도 마찬가지로 국가 전략 기술로 좀 지정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도 여러 가지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작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SMR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시장 관심도가 지금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핀란드 원전 2호기가 결함으로 이 가동이 중단이 된 상황 때문에 기존 원전에 대한 기술보다도 앞으로 SMR에 대한 기술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하고 또 오늘자 반등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오늘의 상승이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보인다라고 해서 너무 섣불리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 원전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도 어느 정도의 주가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고 좀 더 전략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그냥 넘기지 말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조금 더 넓게 저희가 펼쳐서 오늘은 선정을 해봐서요.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여러 가지 악재를 쏟아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오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2차 전지 쪽에서의 반등, 빨간불에 의미부여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뭔가 지금 안 좋은 점들을 다 털어내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빅베스 이후의 메리트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나올 거는 다 나왔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졌죠. 네. 엔솔 계약 취소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제 우려는 일단은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앞으로 ESS의 성장이 이제 봐야 된다라는 정도인데. 이제 절대적인 성장률이나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부터 좋아지는 폭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섹터 대비해서 과연 비교 우위가 있을까? 그 생각은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상승률만 놓고 보면 반도체나 바이오 대비 2차 전지가 좋은가라고 봤을 때는 추세도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센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거의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인 섹터가 결국은 나무 숲이 좀 잘 되어야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숲이 좀 좋아야 나무들도 크게 벗어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큰 퍼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아무리 좋아봤자 정말 엄청나게 큰 나무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비중은 손절매를 못하겠다 또는 매도 못하겠다 하면 더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있는 2차 전지 섹터들 종목들은 좀 보유 정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이 일단 비옥해지는 게 먼저라는 점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반등 나와서요. 이 포인트까지 언급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이벤트 중에 하나가 CES입니다. 이 빅 이벤트 앞두고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는 봐야 될까요? 자동차와 함께 로봇, 자율주행까지 뻗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쪽만 놓고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계업종, 운송장비 동시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IT 쪽도 사고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도 매수가 강해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역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자동차 쪽의 움직임은 어떠한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김진경 본부장이 일단 로봇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자동차, 완성차만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 중심으로의 시세는 괜찮아요. CES 최고 혁신상 수상했다라는 뉴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현대차 한정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로 오늘은 해석하면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일단 로봇 쪽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현대차 진행을 할 이 로봇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CES에서도 워낙에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관련된 기술에 대한 평가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현대차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로봇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나 투자 심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주가 역시도 상승 흐름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경우가 이런 로봇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이런 관련 기술들을 좀 더 경쟁력으로 더욱더 좀 내세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의 경우가 이제 벌써 다이내믹스의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 협력 강화 기능 등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로봇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신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가 물론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양호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주가 자체도 안정적으로 정배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도 아직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조정 시에 이쪽도 매수를 해도 될까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빨간불이긴 하지만 좀 연결고리 가지고 있던 그룹주 내의 종목들, 로봇주도 일제히 오늘 하락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황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CES 앞두고 자동차 부품단에서 그리고 로봇 쪽의 흔들림이 오늘 워낙 큽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임박한 구간에서의 이런 조정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CS로 인한 로봇주들은 뭐 사실 CS는 항상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스이긴 했었어요. 예, 만약에 뭔가 특별한 계약이 나온다기보다 일단은 뭐 JP모건 헬스케어나 그 이후에는 실제로 실적에 도움이 되는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다른데 CS는 말 그대로 뭔가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걸 할 거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올라가면 세론이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보면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몇몇 일부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이 세게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조정이 로봇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추세를 이탈하는 조정은 많이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정도의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요 밸런스는 계속 맞춰갈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은 올해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보여줄 때까지는 저는 이벤트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부분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결국은 피지컬 AI가 실현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디바이스가 로봇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우리 실생활에 조금 더 들어올 때까지는 로봇 이슈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로봇도 옥석가리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0배 난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10배거가 나면 꼭 다음 해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고 이제는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이제 실적도 같이 챙겨서 봐야 되는 그리고 대기업들과 연동해서 뭔가 앞으로 탐이라고 하죠. 총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 있는 종목들인지 또는 뭐 의료용 AI라던가 의료용 수술 로봇이라던가 이제 우리 실상에 좀 뭔가 우리 일상생활을 좀 바꿀 수 있는 데서 하는 뭐 로봇들 이런 부분들 잘 새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현대차 그룹으로 한정해 보면 팀장님 어떠한 전략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을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오늘 짝에서 5.8%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HL 만도도 크게 흔들리고요. 사이즈가 큰 대형주 그리고 그룹사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된다면 전략 조금 달라지나요? 사실 지난주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이 좀 나왔죠. 조금 이제 위험 신호기는 하긴 했는데요. 오늘 전형적인 세론의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대응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한 몇 달을 쉴 수도 있고요. 짧게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위치일 수도 있고요. 후행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총 시장은 더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단기로 볼 건지 중장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그 자신의 이제 투자 그 기간을 좀 지평을 좀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긴 호흡이라면 여전히 보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ES 쪽에서 계속 어떠한 이야기들 나오는지 그리고 이야기들 이번 주에 계속 저희도 주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 키워드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우주항공 쪽에도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지수 대비로 했을 때 관련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또 한 번 시장의 관심을 잡고 있죠.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통치하겠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왔는데요. 본부장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방산주의 반응 오늘 이 정도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관련된 이슈에는 무관한 채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방산주들이 빨간불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슈에 비해서는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바로 어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적인 것보다도 이 AI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워낙 초점이 지금 맞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로의 어떤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포커스가 맞추어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다소 애매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딱히 매력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제 방산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고 또 특히나 유럽권이라든지 중동 쪽에 대해서도 이 수주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이 일단은 이제 국제적 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물자에 대해서 수요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수출을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도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좀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요, 본부장님. 그럼 방산주의 영향이 이 베네수엘라발 이슈로 크다라기보다는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정유주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S-오일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오전보다 오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네요. 네, 오늘 장 보면은 이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 쪽보다도 이 정유 쪽으로 좀 관심이 집중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베네수엘라가 일단 원유를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어떤 점유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유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정학적 이런 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갈등이 이 방산 쪽보다 정유 쪽으로 관심이 이동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의 흐름까지 강해지고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 드려봤고요. 우주항공에만 포커스를 맞춰도 오늘 강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황 팀장님, 우주항공 쪽도 한번 봐주세요. 스페이스X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강한 쪽이 많습니다. 지금 풀리긴 했지만 컨택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요. 세트랙아이의 연속성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쪽에서 R&D 얼마만큼 투자하겠다 이러한 기조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우주항공이 특히 더 오후까지 불을 뿜는 이유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말씀하셨던 내용도 좀 있고요. 네. 이번에 방산 쪽이 조금 더 영향 많이 있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미국이 들어간 것도 드론의 영향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미국 시장 보면 누군가는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금요일에 방산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은 정보를 정말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잘 쉬었고 지금 가장 신고가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보여줘야 되는 아직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성장 섹터에서 또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게 또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들은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항공 섹터들은 미국도 비슷합니다만
방산 영역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실적이 받쳐주는데 거기다가 성장성까지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 섹터들, 방산 섹터들은 좀 이제 우주항공 쪽에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네. 뭐 종목명에 회사명에 에어로나 우주 들어간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상반기에 좀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선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 좀 받아봤습니다. 방산 우주항공 쪽 알아봤고요. 이쪽 좀 고민됩니다. 이슈는 큰데요. 오늘 좀 차익 실현 세로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중국 소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 예상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 발언 내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포럼 정상회담 이렇게 오후에 이벤트 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 오후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대응을 중국 소비 쪽에서 지금 조정 속에 해야 될까 이 부분일 텐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전거래일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테마성의 논리로만 짧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기회인 쪽도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반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어떤 해제 기대가 이쪽으로 인해서 멘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물론 오늘 장 초반까지 빨간불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또 하락하는 또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한령 해제가 되기까지 어떤 시간이 더 필요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기대가 우려로 좀 바뀌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로 생각한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시간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또 다소 위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 종목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하나의 어떤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한 결의 질문 황 팀장님께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비 쪽에서의 낙폭은 큽니다. 단 하루 반응하고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황 팀장님께서도 지금은 상대적인 메리트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서는 낮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오늘 CES와 더불어서 어떻게 네. 보면 정치 이벤트로 그냥 세론이 가능성이 그냥 높은 쪽이었죠. 이쪽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결과가 좋게 나왔어도 아마 쭉 올라갔다가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윗꼬리를 좀 많이 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좀 결과가 한한령이 좀 지연될 것 같다는 코멘트 나오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 정치적인 이벤트 사실 예상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또 자금이 순환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너무 과열됐을 때 또 이렇게 또 순환 매차원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텀이 지금 다른 쪽이 너무 세서 예상하기 좀 어렵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빠질 때 좀 세게 올라가지만 오늘도 빠질 때 또 세게 빠지잖아요. 이제 그런 뭔가 매매를 좀 빨리빨리 대응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김진경 본부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기도 하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그러면 한한령이란 이슈를 제외하고서 아티스트 일정에 맞춰서 엔터주에 대한 접근을 서서히 해보는 쪽은 약간은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을까요? 하이브 중심으로는 기대감은 나와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 쪽에 대해서 아티스트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뭐 추세를 이탈한다든지 큰 폭으로 뭐 하락한다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주요 아티스트죠. 주요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활동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기적 접근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이게 또 재료가 소멸이 되게 된다면은 어떤 좀 차익 실현성의 매물이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경우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분위기 산업 바세 다른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도 조금 짧게 이슈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와 연결고리 있는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 이상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마감까지 이 흐름 이어지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랭킹5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연 PB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